다섯 번째 시나브로 팀 준비되셨습니까? 시나브로 팀은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을 둘러싼 오해를 주제로 선정하셨습니다.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팀입니다. 저희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을 둘러싼 오해를 주제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팀 소개, 주제 소개, 팩트체크 과정, 소회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시나브로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팩트체크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짜뉴스를 걷어내기 위해 이러한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자지망생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팀 대표 이다솜, 인터뷰 담당 이지민, 그리고 발표를 담당한 박지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소개입니다. 저희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에 수강과 소아성애가 포함된다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난 6월 말 이후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하여 저명한 인사들과 또 다양한 단체들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검증의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과정인데요. 먼저 저희는 발언의 주체자들에게 그 주장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성적 지향에 수간이 포함된다고 주장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하여 나쁜 차별금지법 전북 추진위원회의 박재신 목사와 또 성적 지향에 소아성애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광주대교구의 김현준 신부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이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실에 직접 통화를 했고 또 법 전문가분들께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와 또 논문을 찾아보면서 검증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에 수간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사람에게만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김동훈 변호사에게 또 잠을 구했는데 김 변호사께서도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인간 존중인 만큼 그 적용 대상이 동물과의 성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해외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평등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에서도 수간은 금지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난 2018년 남성이 동물을 대상으로 수간을 시도한 사례에 대해서 영국 법원이 징역 3개월에 선고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통해 성적 지향에 수간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에 소아성애가 포함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성적 지향의 기준이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성적 지향은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기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성애는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상이 성별과 관계없는 아동이라는 점에서 성적 지향에 전혀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조혜인 변호사 역시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조 변호사께서도 이미 성적 지향은 오래전부터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 변호사께서 전달해 주신 요그 야카르타 원칙이 있는데 이 요그 야카르타 원칙이란 지난 2006년 성소수자의 국제 인권을 명시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요그 야카르타 원칙에서도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성, 동성 혹은 하나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 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에 포함될 수 없을 뿐더러 질병 코드에서도 소아성애증, 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지향에 소아성애가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님 역시도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기 때문에 소아성애가 성적 지향에 포함될 여지조차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언 검증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 그리고 성적 지향의 기준은 성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각의 주장처럼 법안 내 성적 지향이 수강이나 소아성애를 포함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팩트체크를 하면서 팩트체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자를 꿈꾸고 있는 만큼 이번 경험이 정말 저희에게는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결과물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길윤농 채널 멘토님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 멘토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상소감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금. 김양수님부터 바로 심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팩트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팀에 비해서 가장 감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이걸 팩트체크했다면 저는 그냥 안창호 대법관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발언은 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 올려주신 PPT에는 없지만 그 자료를 보면은 본인이 강의를 하면서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에서 마치 이게 법률 아닌 것처럼 제2조 4호 소아성애, 수간, 기계간 등도 포함 가능하며 형법상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그리고 강제추행과 충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저는 아예 이 그림이나 이 영상으로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이 무슨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수간이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팩트체크를 아예 더 잡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팩트체크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에서 이 등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 등에 집중을 해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간이든 아니면 소아성애든. 그래서 둘 중에서 수간과 소아성애를 푸신 건데,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간은 법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등에 포함되어 있는 소아성애는 형법상 이미 헌법에 어긋나는 이건 불법이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의 사례만 저는 더 유명인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발표와 또 취재의 내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수간, 소아성애만 들으면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하셔서인지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점이 딱 그 부분에 제가 이거는 그렇게 다져놓고,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 주장입니다라고 말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등 말씀하신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이 이제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나온 그 문장들을 국민들이 모두 이중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좀 되도록 누가 봐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과정이 국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팩트체크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장은 좀 더 취지는 좋은데 다듬어 보죠 라고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팩트체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지망생들로 이루어진 시나브로 팀 수고하셨습니다.